네, 미 증시가 상승하든 말든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 8%대 급등, 항생 고가 4%대, 종가 2%대 급등, 홍콩 2.8%대 급등 마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요. 이제는 일본 증시를 따라갑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거의 5%대 하락. 일본 증시가 이시바 정권 경계감에 급락하니까 국내 증시가 9월 마지막 날까지 하락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항상 나쁜 것에 하락하는 것에 따라가는 국내 증시. 이대로라면 다시 전저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악재, 아시아 증시 악재를 다 흡수하는 대단한 국내 증시. 이런데도 금투세를 얘기하고 있고 미친 거죠. 모든 악재를 다 소화하는 국내 증시, 악재 몇 가지 살펴볼게요. 렛츠고! 일단 지정학적 이슈, 이스라엘이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액션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다음 미국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일지 확신할 수 없기에 최대한 미 대선 후까지 전쟁을 이어가려는 속셈, 그래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고요. 붙은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까지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제한적인 지상전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란은 계속 본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쟁을 이때까지는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면전이 발발하면 변동성이 불가피하고 충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증산 이슈로 유가 상승이 지금 제한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70불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가를 따라서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만 보면 현재 미 대선을 위해 옐런 미 재무장관이 빌드업이 잘 되고 있고 해리스 지지율도 트럼프를 소폭 앞서고 있고 파월은 인플레에 대한 승리 그리고 경기 연착륙 이런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키포인트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재차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겠죠. 절대 미국 해리스 진영에서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미국이 관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한 것도 미국이 용인해주고 정당한 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또 다른 악재, 일본 니케이 증시가 4.26%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바로 급락했고요. 일본 집권 여당 새 총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확정됐고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얘기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아베노믹스를 벗어나 엔화 강세 그리고 금리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오는 10월 1일날 공식 취임할 예정이고요. 이시바 차기 총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 증세, 방위 증세, 소득세 개편, 그리고 금리 인상에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점,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엔화 강세, 엔캐리 청산 우려도 자극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니케이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따라서 폭락했고요.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연속적으로 일봉상에서 보시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하락했거든요. 근데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20선이 120선 장기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 120선과 240선 사이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다시 15만원대로 갈 모습입니다. 그리고 LNF 역시 주봉상에서 다시 재차 올라간다 하더라도 15만원 선에서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단기간 상승이 나온다 해도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전지 섹터는 증시를 끌어줄 섹터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엔비디아를 누르고 있습니다. 중국 자국 스타트업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지 말라고 하면서 전면 차단을 하고 있고요. 하웨이를 키우려고 하는 중국 정부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130불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나스닥을 전고점 돌파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면서 국내 증시는 모든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금투세 가지고 놀고 있죠. 한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사모펀드 내역을 공개 검토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참 잘한 말이지만 너무 금투세로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실시간 나스닥이 약간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제 월봉상에서 10월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일봉상에서 다시 보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현재 엔비디아가 130불을 넘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끌어준다면 나스닥 역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정치적인 요소를 보자면 지금 옐런과 파월이 빌드업을 잘 해놨고 옐런은 10월부터 유동성을 풀 계획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그리고 미 대선의 마침표를 10월 한 달간 찍어야 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약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나스닥에서 다우 그리고 S&P 500으로 수급이 이동 중이긴 한데 과연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10월 한 달에 지켜봐야 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주봉 차트상에서는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저점은 높이고 있고요. 삼각 수렴을 만들어서 돌파할런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10월은 미 대선 전에 마지막 빌드업을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 이슈도 전면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변동성이 클 예정이니 체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무튼 국내 증시는 모든 악재를 다 소화하고 있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 꼴찌입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시장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초단타 말고는 단기 스윙 그리고 일반 중기 스윙하면 그대로 물리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재차 올라올 때 계속 현금 보유를 하면서 초단타 말고는 딱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 시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Why